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오늘은 이 수급주 매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수급주 매매 영상을 좀 최종편으로 만들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이 코스피 쪽에 또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이 수급주 매매 대응할 종목들이 좀 우량주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우량주 쪽에서 이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아래쪽에서의 일정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이 이런 식으로 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 매매 대응을 했을 때 승률이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으로 제가 수급주 매매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제가 수급주 매매 영상 1편에서 일정한 박스권을 뚫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캔들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일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고가까지 나눠서 4등분을 했죠. 그래서 25% 구간에서 1차 매수, 50% 구간에서 2차 매수, 그리고 25% 구간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손절이라는 그런 영상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캔들을 놓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가에서 종가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전일 종가에서부터 이 기준봉이 만들어지는 종가까지를 기준으로 잡으셔서 여기서 이제 75% 구간, 50% 구간, 25% 구간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과 공유드린 내용의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또 못 보신 분들이 계속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렇게 이제 일정한 아래권에서의 이런 박스권을 뚫는, 자, 요 아랫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투매로 떨어진 거니까. 자, 요런 이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하면 전일 종가에서부터 당일 종가까지가 이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75% 구간, 50% 구간, 25% 구간. 그리고 전일 종가가 음봉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음봉이어도 전일 종가서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캔들이 만약에 음봉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부터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캔들은 양봉이니까 여기서부터 당일 시가, 이 당일 기준봉의 종가까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75% 구간에서 1차 매수, 50% 구간에서 2차 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 구간에서 이제 손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이제 수급주 매매할 종목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또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매매 방법으로 좀 수익을 내고 계세요. 그래서 수익들이 나셨다라고 이제 댓글을 좀 많이 다시고 하시는데 제가 좀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자, 어떤 부분이 주의해야 될 점이냐? 종목을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전부 다 수급주에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가 들어오면 제가 수급주에 부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급주 매매의 기본적인 종목 대응은 우량주입니다. 우량주. 그러면 우량주의 기준은 또 뭐냐? 최소한 그거를 이제 시가총액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이상 되는 종목이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시가총액이 대략 한 3천억, 5천억 이상 되는 종목도 이 코스닥 우량주라든가 아니면은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은 조금 낮지만 1조 원 아래쪽이지만 굉장히 실적을 잘 내고 우량한 종목으로 평가받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런 종목들도 매매하면 수익이 잘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량주의 기본 세팅은 1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략 한 3천억에서 5천억 이상도 좀 5천억 이상이 그래도 좀 낫겠죠. 자, 그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재무제표상 실적을 잘 내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이제 잘 나고 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 주식을 그래도 오래 하시거나 그래도 한 중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종목들을 보면은 아, 이 종목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우량한 종목들이라고 판단이 되면 자, 그런 종목들로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조 이상의 우량한 종목일 때는
베팅을 하고 싶은 금액이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베팅 금액을 그대로 베팅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1조 원 미만의 대략 뭐 3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시총 규모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베팅을 할 거면은 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하셔서 위험 관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지수도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다가 팬데믹으로 쭉 하락을 했다가 다시 다 회복을 해서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와 있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종목 차트도 다 이런 식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요 아래 구간 있잖아요. 자, 요 아래 구간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차트에서 이 아래 구간은 다 인식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동의 구간이라고 인식을 안 하시고 여기 횡보하면서 만들어진 이 구간 있죠. 자, 이 구간이 아래쪽에서의 일정한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지수가 다 올라와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의 차트에서 이렇게 깊게 빠져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일정한 박스권을 횡보를 하면서 만들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딱 출현한 종목.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급주 매매 대응을 했을 때 굉장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제가 아래쪽에서 일정한 박스권을 만드는 그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이 출현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온 수급주, 예, 대략 1조 원이 넘는 그런 우량한 주식들이 이런 식의 조건값이 충족을 한다면 조정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 수익 나는 게 굉장히 확률이 높고 수익도 잘 난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 수급주 매매 대응을 하셨다면 요게 이제 수익이 났었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분봉상 들어가서 보면 요렇게 이제 바로 수급주 매매 타점으로 바로 떨어져서 바로 좀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시총을 보면 시총이 대략 16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괜찮은 종목이었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121선 아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그런데 아래쪽에서 자, 이렇게 깊게 빠진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투매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차트 모양이니까 자, 요 부분을 무시하고 보면 요렇게 박스를 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기준봉이. 얘가 이제 거래를 잘 터트렸기 때문에 매매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121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건값에 이게 있잖아요. 수급주 매매 영상 말씀드릴 때. 그렇지만은 거래 대금이 괜찮게 터졌기 때문에 매매해 볼 만하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도 나는 매매 해보겠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베팅할 거면 이것도 절반을 줄여서 500만 베팅을 하면 위험 관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매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수급주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자, 7% 이상의 종목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제가 수급주 매매 골라내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등락률 상위로 이게 금요일 종가로 만들어진 등락률 상위 통계 자료입니다. 요거 이제 각 증권사마다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EM택서부터 쭉 올려서 볼게요. 제가 한번. 자, 차트를 좀 크게 보고요. 자, 요 정도 볼게요. EM택서부터 좀 보면 자, 요런 거는 부합하지 않겠죠. 자, 이런 거는 전고점을 뚫은 것도 아니고 일정한 박스권을 뚫은 것도 아니고 자, 동일천강 의미 없는 차트는 제가 좀 빨리 지나갈게요. 자, 영화금속도 괜찮죠. 자, 근데 영화금속도 괜찮긴 한데 얘는 시가총액을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이 800억이에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설령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조건도 부합하지 않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거는 확률이 잘 안 맞아요. 이게 승률이 안 높아요. 자, 한독도 괜찮네요. 자, 한독도 8% 봉이고요. 자, 그런데 얘는 3천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제가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괜찮다 그랬는데 얘도 조건에 부합해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차트도 이렇게 일정한 박스권을 잘 돌파를 했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자, 요거는 제가 무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 초반에. 그러면 요거 시총이 좀 약하니까 한 3천억밖에 안 되니까 1,000만 원을 베팅을 할 거면 한 300만 원만 베팅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종목도 좀 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자, 액트라는 종목인데 정고점을 뚫었어요. 그리고 얘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들어왔다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런 데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바닥권에서부터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무시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보더라도 지금 얘는 70%가 상승이 나온 구간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봉에서 여기서 나왔다면 확률이 높지만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는 이 수급주 매매의 조건에 부합을 하더라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제발 하지 마세요. 차트만 보고 정고점 돌파 나왔네?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 들어왔네? 괜찮은 종목인데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꼭대기에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정고점을 돌파를 하지 않은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차라리 확률이 높아요. 아래쪽에서. 안전한 구간이 아래쪽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고 다른 종목도 좀 볼게요. 자, 한 10% 넘어가는 종목들에서 좀 보고요. 자, 조건에 부합하는 차트들이 네, 호텔신라 우선주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약하죠. 40억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도 넘어가고요. 자, 요거 볼게요. 예, 우주 일렉트로. 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정고점 돌파를 했죠. 그리고 수급 한번 볼게요. 자, 기관과 양매수가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차트 이쁘죠? 그런데 어때요? 바닥권에서부터 112%,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승률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매수가 돼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떨어져서 하락해서 손해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떨어진다고요. 내가 매매 안 했는데 수익이 나던데 그거는 그냥 나서 난 거예요. 제발 저런 높은 자리에서 수급주 매매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너무 댓글에서 많이 봐서 말씀을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른 종목도 잠깐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좀 중요한 부분에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저렇게 높은 구간에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또 있어서 그 관련한 종목이 좀 나오기를 찾고 있어요. 자, 요거 말씀드려 볼게요. 대웅. 자, 대웅은 대웅제약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 치료제 관련한 걸로 이제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어요. 자, 얘 보시면은 시총이 1조 1천억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자, 수급이 예를 들어서 대웅제약을 볼게요. 대웅제약은 수급이 좀 부합했던 것 같은데 아니네요, 얘도. 자, 일단 요거를 좀 가정을 할게요. 제가 요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얘는 아래권에서 이렇게 일정한 박스권이 만들어졌죠. 자, 요 부분은 무시하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요 자리는 투매 자리라 무시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바닥권에서 121선 뚫는 장대 양봉 거래대금 활발하게 터지고 딱 좋죠. 자, 그런데 얘는 상한가예요. 30%. 그리고 얘는 시총도 괜찮아요. 1조 2천억 다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상한가에 들어간 게 문제예요. 모든 조건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수급주 매매 모든 게 조건이 부합했는데 매매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수급주의 가장 매력적인 상승 이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게 7%에서 대략 15% 정도까지가 제일 확률이 좋아요.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17%막 20% 이상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 미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2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다 그래도 이거는 세력의 개입에 의해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는 겁니다. 우량한 종목도 30% 상한가, 20% 이상의 장대 양봉을 뽑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런 종목들은 매매하시면 안 돼요. 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어도 그거는 세력의 개입이 거의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셀트리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 제약인가? 자, 셀트리온부터 한번 볼까요? 자, 셀트리온, 이거예요. 자, 보세요. 아래권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던 이쁜 아래권에서의 박스권을 자, 이평선 수렴시키고 정배우촉이 딱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장대 항복 딱 터지죠. 자, 이거 수급 한번 볼까요? 이날이 언제냐면 3월 31일. 자, 3월 31일 여기입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왔어요. 기관의 수급도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렇게 가정을 하시고 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장대 항봉이 솟을 때의 퍼센테이지가 23%가 넘어요. 자, 이러면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급주 매매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안 맞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 뚫는 장대 항봉의 퍼센테이지가 한 15%, 한 17%까지도 괜찮아요. 그 정도면은 수급주 매매했을 때 진짜 기가 막히게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20%가 넘는 장대 항봉이 나온다? 자, 이거는 세력의 개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봉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렇게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흔드는 작업을 한다고요. 여기서 저는 이 종목 매매를 했었어요. 여기서. 예, 요거 이제 매집봉 매매로 제가 매매 대응을 했던 영상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악재를 터뜨렸단 말이에요. 얘네 회사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무슨 투자 회사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걔네가 블록딜 한다라는 뉴스 터뜨리면서 이렇게 악재를 주고서 밑으로 쫙 뺐어요. 근데 이거 뭐 한 건지 아세요? 이거 다 작업한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거 보세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 작업을 한다니까요. 이게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한가가 들어갔다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일정한 박스권을 뚫는 상한가봉, 장대 항봉이 뽑아줬다고 수급주 매매에 부합하더라도 20% 이상 상승이 나오는 장대 항봉으로는 매매하지 마라. 상한가 들어간 봉을 가지고서 수급주 매매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큰 손실 납니다. 예, 대부분 다 20%가 넘어가는 종목들은 우량주, 수급주에 부합하는 종목도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농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급주 매매의 가장 좋은 상승 퍼센테이지는 아래권에서의 일정한 박스권을 뚫는 첫 번째 장대 양봉인데 7%에서 15%, 최대 17% 정도까지가 괜찮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 원 이상이 가장 확률이 높고 좀 우량한 종목이더라도 중소형주에서 3천억 원, 5천억 원 이상까지 매매해도 괜찮다. 근데 5천억 원 미만은 좀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있죠. 예, 제발 너무 높은 구간 아래쪽에서의 3차 파동까지 다 나온 자리에서 꼭대기에서 전고점 돌파했다고 나온 장대 항봉을 대응을 해서 수급주 매매하지 마라. 설령 수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예,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장이 좋아서 코스피 이 우량주 종목들이 또 상승이 잘 나와서 그쪽으로 수급이 몰려서 이 수급주 매매 대응할 종목들이 많이 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잘못된 수급주 매매 대응하고 판단에 의해서 손실이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쉬시고요.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